안녕하세요, 빅먼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2월 13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증시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, 다우지수가 0.85%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0.25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미증시가 뭐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, 뭐 이 정도 흐름이면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하락에 대한 지지 정도, 좀 밀려서 시작하지 않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화요일날 저녁에 10시 반에,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, 요거 발표에 의해서 아마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수요일과 목요일 일단 새벽에 또 FOMC 회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이번 주에 다 영향을 좀 줘서 아마 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이제 뉴스에 의한 테마주 정도로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, 일단 뭐 지수 흐름은 아침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, 뉴스 이슈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국의 감기약 대란에 국내 원료 확보 비상이다. 요건 이제 장중에 한번 뉴스를 좀 말씀드렸어요.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제 바깥에 돌아다닐 때에 이제 뭐 딱히 제한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감기약 같은 거, 이제 상비약을 좀 미리 사놔야 되는데, 중국 사람들도 워낙 또 불안하니까 이 감기약들을 좀 많이 사놓는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까지 뭐 수출한다, 이런 내용은 없지만,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뭐 놀러 오든지,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마스크도 많이 사재기를 해갔거든요. 예.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약주들도 아마 감기약 이쪽 상비약 쪽도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기대감에 월요일에 좀 상승이 나왔었고, 추가적으로도 좀 지수가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갈 수 있지 않나,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. 난 대표적으로 국제약품이 상가를 들어갔죠. 국제약품, 영진약품, 일동제약, 일동홀딩스, 대화제약, 조화제약,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국제약품은 좀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, 거래 대금은 한 600억 정도 좀 적지 않게 터졌습니다. 일단 저점에서 올라온 거라서 조금 평소에 좀 보던 종목은 아니었는데, 지금 다음 저항 자리가 한 6,250원 정도 됩니다. 뭐 6,000원대를 먼저 좀 안착하는 게 먼저인데, 이 전 시세를 보시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을 제가 장중에 노리지 않았던 것도 요런 흔적이 있으면 좀 잘 안 노렸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이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관심이 좀 갔는데, 국제약품은 오후장에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. 지금 보시면 2시 이후로 슈팅이 좀 나온 것도 있고,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매매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요거는 관심 종목에 두고 좀 보도록 하고, 영진약품이 저는 좀 놓친 게 좀 아쉽긴 합니다. 어떤 거래 대금은 한번 좀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 나왔기 때문에,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부터 좀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친 것도 있어요. 대신에 이제 한 번 더 월요일 날 슈팅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, 아직까지는 뭐 시세는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어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, 일단 요 종목들은 일본 시오노기 제약,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이 됐어요.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됐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. 뭐 일본 거를 왜 쓰냐라고 하시겠지만, 일동제약에서 같이 개발한 조코바라는 치료제,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쓸 수도 있고요.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구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뭐 일단은 치료제 쪽에서도 좀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게 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금요일
어제도 좀 시세가 좀 나왔었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이 종목이 끼가 있어서 상한가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한번 터지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대화제약 그리고 조화제약 두 종목 다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썩 많진 않네요. 그래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국제약품, 영신약품, 일동제약, 일동홀딩스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중 외교, 시진핑 방한 등등 정상 교류 모멘텀. 예. 아직 시진핑이 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뭐 방한 예정, 온다라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핑계를 댔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굳이 뭐 우리나라까지 와서 뭐 잘 보일 필요는 없죠. 뭐 사우디는 가더라도 굳이 한국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뭐 화장품주일도 아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빨리 좀 됐으면 이제 뭐 게임주 이런 쪽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이제 화장품 쪽하고 OTT 관련주. 우리나라 지금 뭐 드라마들이 지금 상영을 하고 있죠. 중국 OTT 서비스 안에서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. 연우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연우, 청담글로벌, 한국화장품제조, 아모레퍼시픽, 아모레주의가 있고요. OTT 관련주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, 쇼박스, 키스트, 펜 엔터테인먼트, 캐리소프트, SAMG 엔터 이렇게 있습니다. 종목들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죠. 일단 키스트는 단기갈 들어갔습니다. 첫 번째 날이라서 아마 요건 이제 마지막 날 되는 날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9,000원 정도만 뭐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마지막 날까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난터도 아직 뭐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. 뭐 보시면은 뭐 음봉 좀 빠지긴 했는데 상승 대비해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. 쇼박스 그리고 캐리소프트는 좀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좋긴 한데 시총이 좀 낮아요. 5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좀 급등락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게 흔들리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SAMG 이 종목도 제가 신규 상장 첫날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잘 챙겨 드린 종목인데 일단 요 상한가 들어갔던 종가 자리 요 한 23,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여유 두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좀 지지가 나오면은 재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SAMG 엔터에서 나오는 영화가 아니죠. 이거는 아닙니다. 잘못 얘기할 뻔했네요. 일단 캐리소프트 여기서 나오는 영화가 1월 초에 중국에서 개봉이고 SAMG 엔터는 캐릭터 완구 뭐 이런 쪽을 좀 판매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매출이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쪽 제가 잘 아는 왕구가 아니라서 이것도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일단 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있지만 뭐 아직 관련 자료를 많이 본 게 아니라서 좀 확신은 안 되고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 요 23,000원짜리 지지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또 시총 대비해서도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.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 거의 종가 고점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흐름은 좋습니다. 근데 저점에서 한 6만원 정도에서 88,000원, 89,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좀 내려오는 자리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이 콘텐츠 관련주 쪽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키스트는 이제 저항대 자리를 돌파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단기가에 풀렸을 때 한번 슈팅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SAMG 엔터는 요거 상한가 자리 지지가 됐었을 때 한번 더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청담 글로벌 이 종목만 좀 잘 버티고 있어요.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청담 글로벌 아직은 이런 저항선 자리 지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거래 대금도 아직도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아모레 금요일날 상승 나왔었는데 바로 조정 나오면서 밀어버렸죠.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
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,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연우까지. 예, 다 대부분 다 5%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, 청담 글로벌만 좀 잘 버티는 게, 청담 글로벌은 직접 제조한다라기보다도 온라인 쇼핑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건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고, 여기는 이제 제조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, 확실히 좀 청담 글로벌이 거래 대금도 좀 자주 잘 들어왔고, 이렇게 거래 대금이 한 번씩 빵빵 터지면서 바닥을 좀 확실하게 강하게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잘 버티는 게 아닌가,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요게 좀 바로 뒤집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차라리 청담 글로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630조 시장 수주 파트너로 한미 소형 원전 동맹, 그래서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,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DLENC 등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3대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다. 이렇게 돼서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죠.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동맹한다라고 하면은, 또 뭐 폴란드, 체코, 뭐 최근에 이제 뭐 베트남도 원전 사업에 우리나라 참여를 뭐 바란다, 이런 내용이 있는데, 원전주들이 좀 계속 갈 때 못 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단비 같은, 뭐 시원하게 한번 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최근에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, 요거는 추세는 뭐 크게 꺾이지는 않았는데 좀 거래 대금이 아쉬워요. 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종목인데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한번 슈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진 않았고요. G2 파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상한가 들어간 날 있거든요. 이때 좀 거래 대금이 계속 들어와서 한 번씩 터지면 1,000억씩 터지는 종목이라 가지고 저도 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, 그 이후로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 터진 게 11월 달이죠. 11월 22일. 요때 한번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10,000원대 자리를 안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, 10,000원대 자리에 안착했었을 때 다시 한번 좀 강한 슈팅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아직 8,300원이라서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. 올라오는 거 좀 보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BHI 역시나 좀 상승 나왔을 때 거래 대금 좀 들어왔는데, 이후로 계속 뭐 그냥 줄줄줄줄 밀려요. 별 힘없이 밀립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거래 대금 터지면서, 그러니까 바로 거래 대금 터지는 날 바로 안 들어가셔도 돼요.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또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, 일단 저는 뭐 오늘 한번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전기술, 그리고 한신기계까지, 다 원전주도 다 비슷해요. 비슷한 거래 대금, 비슷한 시기에 거래 대금이 좀 다 터졌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나 봤었을 때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G2 파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들 좀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 재상승 가능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한신기계, 이건 뭐 개인적인 겁니다. 저한테 수익을 좀 잘 줬던 종목이라서 저는 한신기계와 또 G2 파워 이렇게 좀 잘 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다음 뉴스가요. 법원에서 엑토즈 소프트 위메이드에게 117억 원을 지급하라. 그래서 또 개별적인 이슈긴 하죠. 이것도 지금 위메이드가 위믹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, 뭐 그거에 따른 또 뭐 약간의 보상 받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엑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좀 분쟁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판결이 이제 좀 나왔는데, 뭐 라이선스 미지급액 117억 원을 이제 전기 IP에 지급해야 된다. 이제 전기 IP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제 받아 먹는 거다,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
지급을 마치는 날까지는 뭐 이자 계산해서 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,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승소해서 이제 돈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, 위메이드 맥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, 전일도 이제 미르 글로벌 모바일,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, 또,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, 뭐 필리핀과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못해요. 이게 P2E 게임인데, P2E 게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뭐 우회적인 방법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,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해외 쪽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, 위믹스 때문에 안 좋게 좀 됐었던 점들은 아마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전일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, 아마 이제 요거 이슈 돼서도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는데, 아마 요거 4만원짜리 요 갭을 좀 메웠기 때문에 이제 조금 버거워질 수 있어요. 4만원 정도 올라오면 굉장히 또 버거워질 겁니다. 4만원에서 또 안착을 하면은 그 전에 이제 갭 발생했었던 요 자리를 메우러 올라올 텐데, 요 과정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.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일단 위메이드가 이제 신작 게임을 계속 발표하고,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거래되는 국내 그 거래소도 있고, 해외 쪽 거래소에 아마 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슈까지도 좀 적용이 돼서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금요일 날은 위메이드 맥스가 좀 많이 올랐는데, 어제는 위메이드가 또 많이 올라왔네요. 그리고 젤렌스키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, 터키라고 요즘 안 하고요. 뭐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은데, 일단 만나서 통화를 했고,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중대 발표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합니다. 일단 튀르키 대통령과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뭐 조 바이든 대통령 통화를 하고 나서 일단 뭐 뭔가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,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도 힘들고 러시아도 힘든 상황이에요. 우크라이나가 가끔 뭐 러시아 쪽에도 공격도 하고, 러시아도 이제 열받으니까 그럼 우리 핵무기 준비할 거야,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만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지금 전쟁하기 굉장히 좀 추운 시기이기도 하고, 아마 병사들 사기도 바닥일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좀 쉬어가는 상황일 것 같고, 이때 한번 좀 얘기가 좀 잘 돼서 종전은 아니더라도 좀 길게 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 안정화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, 일단 관련 쪽에 일단 젤렌스키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공격적인 얘기는 아니고, 일단 미국하고 프랑스와 뭐 튀르키예 만났으니까 뭐 평화 협정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. 어느 정도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, 관련주들이 금요일 한번 오후장에 시세가 좀 나왔었고, 어제는 오히려 좀 이 지지부진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,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오늘은 좀 재건주가 좀 밀렸었죠. 그래서 한번 요 이슈가 좀 한번 계속 보셔야 될 이슈이고, 언젠가 또 전쟁은 끝날 거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쪽은 언제든지 다시 반등은 가능하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건 관련주 쪽이 현대 에버다임, 데모, 다스코, SY, 서암기계공업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스코, 일단은 시장이 개파락으로 좀 밀렸다가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좀 했어요. 요게 갭으로 빠져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면은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. 데모도 좀 마찬가지예요. 개파락 했지만 그래도 양봉 마감. SY도 마찬가지로, SY는 거의 좀
뭐 플러스권까지는 갔었던 것 같은데, 0.46까지 갔었네요. 플러스까지는 안 갔고 0.46%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았어요. 일단 요 SY는 모듈러, 네옴시티 모듈러 쪽도 연관이 있는데 아직 네옴시티 쪽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없네요. 그리고 서암기계공업, 현대 에버다임까지 이런 종목들 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, 다음 주까지도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이슈가 없었을 때 이제 요쪽이 갈 가능성이 좀 있고, 그리고 한 번 더 간다라고, 다른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옴시티도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, 테마군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말씀 좀 드리더라도 일단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요,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겨울철, 이번에 겨울 시즌에는 한번, 뭐 전쟁 휴전이든지 종전이든지 뭔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좀 저로의 또 기회가 아닐까. 또 날 풀리면은 또 싸우자고 또 덤벼들 수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딱 싸움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. 일단 뉴스의 내용과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계속 좀 겹치는 것도 있고, 또 제약 쪽, 이쪽 코로나 치료제 쪽은 그래도 감기약 쪽은 새롭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, 나머지는 한 번씩은 다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들이고, 원전 쪽은 시세가 나오더라도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관점 말씀 좀 드렸죠.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, 일단 장중에 또 나오는 뉴스와 또 거래 대금 보면서 또 종목들 다시 한번 아침에 리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